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진 상황인데, 돌이켜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는 걸 막을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CBS가 그 맥락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김구현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령 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계획대로 공개했다면, 혹은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뭐 이렇게 좀 초대형 게이트로 커질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이 됐다가 다시 군검찰로 돌아간 이후에 수사 방향이 좀 크게 틀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좀 이상한 점들이 취재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까? 네, 먼저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게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군 검찰단에서 그 사건 기록을 회수합니다. 회수한 이유는 박정훈 단장이 상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이겁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대통령실의 개입, 뭐 수사 외압 의혹이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을 거잖아요. 그럼 경찰 입장에선 뭔가 이첩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려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걸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수사 기록이 오고 갈 때는 그냥 이렇게 전화 한 통을 넣고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내밀한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문이 있겠죠. 네네. 해병대 수사단이 그 공문을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이 부처가 다른 경우에 공문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아침 8시 2분에 공문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94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직접 경북경찰청으로 가져다 줍니다. 예. 그래서 도착한 시간이 당일 오전 10시 30분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 기록까지 받아놓고도 아까 말씀드린 온나라 시스템상의 사건 이첩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에서. 네, 사실상 방치를 한 건데 예. 얼마나 방치를 했냐? 무려 3주나 방치를 한 거예요. 통상적인가요? 통상적으로는 부처 간 공문이 오면 당일이나 늦어도 하루 이틀 안에는 접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의도적으로 해당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사이에 군에서 이첩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건 기록을 회수해 갔다,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검찰이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군 검찰단에 사건을 돌려준 걸 뒤늦게 안 해병대 수사단이 그날 저녁에 항의하는 통화 내용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 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지휘부에 이제 검토 중이라서. 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경북청에 사건 기록을 직접 전달하면서 자신들이 수사를 받을 때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귀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 사건을 이첩받을 때 외압 사실을 인지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경찰이 사건을 군 검찰단에 다시 돌려줬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경찰은 이 사건이 처음 이첩되기 전까지는 해병대 수사단하고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세 차례나 이첩 날짜를 협의를 하고 뭐 이 사건을 빨리 주지 않으면 우리가 수사에 빨리 착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름 강한 수사 의지도 내비치거든요. 예. 실제로 사건이 오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나 판례도 찾아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사건 기록을 돌려줬다? 그것도 돌려주려면 해병대 수사단에 돌려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른 곳에 돌려줬다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수사 의지를 그렇게 내비쳤는데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는 거네요. 네, 중요한 건 왜 이거겠죠. 예. 바로 당일 오후에 군 법무관리관이 경북청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사건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록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 통화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북청에 전화를 했는데, 이 국수본 관계자가 통화 직전에 또 용산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행정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결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통화가 군과 국수본을 거쳐서 경북경찰청으로 흘러간 모양새니까요. 네.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향후 수사에서 더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이 군 검찰단으로 사건이 돌아간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네, 바로 그 당일에 박정훈 대령은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조사를 했는데 결국 최종 수사 결과는 2명만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혐의가 적시돼 있었는데 6명이나 빠진 거예요. 다만 이 군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군에서 사건을 종결할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다시 사건 기록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당시 경북청 관계자들이 해명을 전해왔습니다. 네네. 군에서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왔기 때문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할 수가 없었고 이첩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행동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수사 기록을 군 검찰단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 네, 경북청 해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구영 기자였습니다.